꽃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말에 실려 만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향기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시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마치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있다 나온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분명 웃으며 대화했는데도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피곤함만 남는 사람도 있지요. 똑같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왜 어떤 이의 곁은 머물고 싶고 어떤 이의 곁은 도망치고 싶어질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말의 품격에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휘두르고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꾸며도 입을 여는 순간 그가 쌓아온 내공과 수준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뼈속 깊이 배어있는 진짜 어른의 귀티는 절대로 훔칠 수 없는 법이지요. 인생의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는 시기. 이제 우리는 부티보다 귀티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부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귀티는 오직 우리의 입술로만 빚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입을 여는 순간 격이 떨어지는 사람과 침묵 속에서도 기품이 흐르는 사람을 가르는 6가지 결정적인 대화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자꾸만 만나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 톤을 낮추면 말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우리가 공공장소나 식당에 가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도대기 시장 경매사라도 된 것처럼 목청을 한껏 높여 주변 사람들의 고막을 때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목소리는 마치 녹슨 쇠를 긁는 소리처럼 거슬리게 들립니다. 본인은 반가움의 표시일지 모르나 듣는 이에게는 그 사람의 품격이 바닥나 보일 뿐입니다. 반대로 진짜 귀티가 흐르는 어른은 목소리의 무게부터가 다릅니다. 화가 나거나 급한 상황이 닥쳐도 절대 방정맞게 톤을 높이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처럼 단전에서부터 묵직하게 끌어올린 소리를 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빈티 나는 사람은 아줌마 하고 삑살이 난 나팔 소리를 내지만 귀티 나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맞추며 사장님, 여기 물 좀 부탁합니다 하고 낮게 읊조립니다. 희한하게도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이렇게 낮게 말하는 사람에게 종업원들은 더 깍듯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목소리에 깔린 기품을 통해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말하는 내용은 고작 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3%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표정과 목소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공자님 같은 좋은 말씀을 하셔도 목소리가 가늘고 날카로운 고음이라면 상대방의 내는 그것을 지혜가 아닌 소음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 마거릿 대처는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 목소리가 아주 가늘고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권위를 느끼지 못했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그녀는 전문 코치를 두고 피나는 훈련을 통해 목소리를 성형했습니다. 결국 묵직하고 위험 있는 저음을 갖게 된 그녀는 영국을 이끄는 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날리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묵직한 목소리라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하실 때 평소보다 딱 한 톤만 낮춰보세요. 반 템포만 느리게 말해보십시오. 깽깽거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 같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상대방은 비로소 자세를 바로잡고 여러분의 말에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입은 화가 아닌 복을 내보내는 문이다.
오랜만에 기분 전환하러 나간 모임 자리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소리, 앓는 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인지 애써 키워놨더니 자식 놈들은 연락 한 통 없다 하며 한숨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창한 대낮인데도 갑자기 장마철, 눅눅한 방구석에 갇힌 것처럼 기분이 축 처집니다. 내 귀한 시간이 남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반면 진짜 귀티 나는 어른은 다릅니다. 이분들이라고 왜 몸이 안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마음속의 흙탕물을 스스로 정수해서 맑은 물만 밖으로 내보냅니다. 무릎이 쑤셔도 인상을 쓰기보다 이놈의 다리가 70년 동안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하네. 그래도 잘 버텨주니 고맙지 뭐 하며 허 웃어넘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염 속도가 무려 7배나 빠릅니다. 집안의 어른이 인상을 쓰고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을 피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귀티 나는 말하기의 핵심은 말의 꼬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싼 티 나는 사람은 때문에를 달고 삽니다. 너 때문에, 돈 때문에, 날씨 때문에 라며 온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덕분에로 바꿉니다. 내 덕분에, 힘든 일을 겪은 덕분에 더 단단해졌네 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마음속 거름 더미를 향기로운 꽃으로 피워내는 연금술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복이 들어오는 대문이어야 합니다. 그 대문에서 매일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면 오던 복도 코를 막고 도망갑니다. 아픈 것도 유머로 승화시키고 서운한 것도 껄껄 웃으며 넘길 때 그 여유로움에서 진짜 어른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거울 속에 늘어난 주름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수시는 무릎조차 치열하게 살아낸 내 삶의 훈장으로 껴안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 대신 감사의 잎사귀를 흔들어 보세요. 그 넉넉한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은 칼이 아니라 부드러운 비단 보자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난처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내키지 않는 모임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요청 같은 것들이죠. 이때 사람을 잃고 인심까지 잃는 최악의 거절법이 있습니다. 마치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듯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이 먹고 뭘 그런 걸 해? 라며 툭 내뱉는 것입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큰 용기를 낸 것인데 그 용기를 비웃음으로 되돌려주면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반면 진짜 귀티 나는 어른은 거절도 따뜻한 숭늉처럼 구수하게 합니다. 현명한 어느 어르신은 돈을 빌려달라는 후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가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겠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이번에 손주 일로 목돈이 나가서 여유가 없구먼. 돈은 못 빌려줘도 내가 조만간 밥 한 끼는 따뜻하게 살 테니 얼굴 한번 보세. 결과는 어땠을까요? 돈은 빌리지 못했지만 후배는 선배님 마음이 참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거절당했는데 오히려 관계는 더 끈끈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거절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쿠션 언어라고 합니다. 안 돼라고 맨몸으로 부딪히면 둘 다 뼈가 부러지지만 그 사이에 푹신한 방석을 하나 끼워주는 것이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부탁해줘서 고마운데 와 같은 말랑말랑한 말들이 바로 그 방석입니다. 거절의 내용은 바꿀 수 없어도 거절의 온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절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퉁명스러운 거절은 관계를 자르는 칼이 되지만 따뜻한 거절은 관계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상대의 상황에 공감해 주는 것. 둘째, 지금은 어렵다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셋째, 미안함과 함께 나중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으며 가슴에 수검덩이를 안고 살지 마십시오. 대신 거절이라는 딱딱한 알맹이를 건넬 때는 반드시 미안함이라는 부드러운 비단 보자기채 싸서 건네주세요. 정중한 거절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기품이 완성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약속 시간을 착각하거나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나이값을 하는 진짜 어른인지 아니면 빈티나는 사람인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빈티나는 유형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 자기가 틀렸는데도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온갖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선 사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택시 기사가 길을 몰라서 뱅뱅 돌잖아. 내가 장소를 애매하게 알려줘서 헤맸잖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에 금이 가고 아랫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옹고집쟁이로 비칠 뿐입니다. 잘못은 단순한 실수지만 핑계는 추태가 됩니다. 반면 진짜 귀티가 흐르는 어른은 허리가 유연합니다. 실수를 깨닫는 순간 군더더기 없이 딱 잘라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시간을 착각했네. 내 실수로 자네를 기다리게 했구먼. 정말 미안하네. 오늘 맛있는 밥은 내가 사겠네. 이렇게 잘 닦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은 그 진정성에 화가 났다가도 눈 녹듯 마음이 풀립니다. 오히려 에이, 어르신 그럴 수도 있죠. 하며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실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넓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고귀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과의 핵심은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한답시고 꼭 뒤에 하지만을 붙이는 분들이 계시죠. 미안해. 하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미안해.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듣는 사람은 미안해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뒤에 붙은 하지만에 더 큰 화를 느끼게 됩니다. 깨끗하게 세수해 놓고 마지막에 흙탕물을 끼얹는 꼴이지요. 진짜 어른은 변명의 꼬리표를 과감하게 자릅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고 굵은 한마디가 구구절절한 변명 1000마디보다 상대의 마음을 더 깊게 울립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누군가 증명해 준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각을 바꿀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조차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수습하기만 하면 신뢰라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됩니다. 오늘 혹시 실수하신 게 있다면 변명의 포장지로 감추려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꺼내 보이십시오. 그 솔직 담백한 직구 하나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깊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법이니까요. 5번째, 끓는 말은 식혀서 내뱉어라.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요즘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쑤신다 하며 하소연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유독 진을 쏙 빼놓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달려들어 처방전이랍시고 걱정을 가장한 비난을 날리는 분들 말입니다. 요즘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기가 겁나네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치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저번에 보니까 걷는 자세가 엉망이더라.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 살부터 빼야 돼. 당장 내일부터 뒷산이라도 걸어.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혈압이 오르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저 힘들겠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필요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내 몸을 고장난 기계 취급하며 잔소리 폭격을 퍼붓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귀 옆에서 윙윙거리는 모기 떼를 만난 것처럼 짜증스럽고 피곤할 뿐이죠. 상대는 도와주려고 한 말이라지만 정작 듣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남의 문제를 보자마자 고쳐주려고 달려드는 본능을 교정 반사라고 합니다. 상대를 돕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이 너무 급해서 경청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해결로 직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설익은 조언은 독이 되지만 숙성된 침묵은 약이 됩니다. 찻잎을 우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물을 붓자마자 바로 마시면 입천장만 되고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찻잎이 물을 머금고 바닥으로 차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뒤로서 그윽한 향기가 우러납니다. 대화도 똑같습니다.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되게 만드는 끓는 물과 같습니다. 진짜 귀티가 흐르는 사람, 깊은 우물 같은 어른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미세한 표정의 변화까지 다 살피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엽니다. 에고, 내가 춤추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정말 속상하겠다. 밤에 잠은 좀 자는 거야? 이 순간 친구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은 것처럼 녹아내립니다. 이 사람은 내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풍부해집니다. 친구가 아프다니 내 경험담을 쏟아내고 싶어 입술이 들썩거리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의 품격은 들뜨는 혀를 지그시 눌러주는 힘에서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향기로운 차 한 모금을 머금 듯 하고 삼키세요. 침묵은 영혼처럼 깊고 말은 시간처럼 얕다는 토머스 칼라일의 말처럼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흡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근질거린다면 딱 3초만 마음의 신호등을 켜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 여러분의 깊은 인격이 그윽한 차 향기처럼 상대방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6번째, 말끝을 흐리면 인생도 흐려진다. 가끔 대화하다 보면 고구마를 잔뜩 먹은 것처럼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꺼내다가도 뒤로 갈수록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지요. 식당에서 메뉴 하나를 고를 때도 나는 비빔밥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찌개도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알아서 시켜라며 말꼬리를 흐립니다. 이런 말투는 겸손해 보이는 게 아니라 비굴해 보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주관이 없나? 나보고 다 책임지라는 건가? 싶어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죠. 반면 진짜 귀티가 흐르는 어른은 말의 뼈대가 통뼈처럼 튼튼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힐 때 흐지부지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을 서리가 내리듯 차갑지만 명확하게 끊어줍니다. 나는 오늘 비빔밥이 당기네. 그걸로 하겠어. 자네들은 뭐로 하겠나? 마치 잘벼린 칼로 대나무를 베듯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에 느끼한 비계가 없고 담백하고 단단한 살코기만 남은 느낌이지요. 이렇게 말끝을 마침표로 딱 찍어주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이 어른은 속이 꽉 찬 분이구나. 믿고 따를 수 있는 버팀목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러나 말해야 할 때는 명확하게 말하라. 흐릿한 언어는 흐릿한 세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끝을 얼버무리는 습관을 지니면 내 인생 자체가 초점이 나간 사진처럼 흐리멍텅해진다는 뜻입니다. 말끝을 흐리는 건 배려가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혹시 틀리면 어쩌지? 내 말에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뒷구멍을 파놓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기 입에서 나간 말에 도장을 찍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에 펜을 들어 문장의 매듭을 확실히 지어보세요. 음식 참 맛있다. 그건 내 취향이 아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현금처럼 깔끔하게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분명한 의사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어른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용보증 수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귀티 나는 어른의 6가지 대화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아이고, 저걸 언제 다 지키고 사나, 늙어서 피곤하게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셨다면 그 마음의 짐을 지금 바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건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 지키려 애쓰다가 미간에 주름만 잡히면 오히려 손해지요. 그저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딱 하나, 내 마음에 꽂힌 한 가지만 골라 잡으십시오. 오늘부터는 목소리 톤만 조금 낮춰보자. 혹은 사과할 때 하지만이라는 말만 빼보자.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여러분의 인격을 저절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남을 헐뜯고 불평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심술보와 불독살이 훈장처럼 달려 있습니다. 반면 평생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조차 인자한 미소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뱉은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인상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비싼 옷으로 몸을 감싸는 건 부티지만 좋은 말로 영혼을 감싸는 건 귀티입니다. 부티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귀티는 오직 여러분의 입술로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다들 자기만 옳다고 소리 지르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어른을 그리워합니다. 만나면 내 말 들어주고 실수해도 덮어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든든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된 어른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와인처럼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디 그 말처럼 여러분의 삶이 향기롭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그 어른이 계셔서 참 따뜻했다는 꽃향기 같은 그리움이 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